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 도전 100권 읽기. 오늘 11번째 책인데요. 사실 지금 속도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지금 제가 일들을 벌여놔서 그런 것들을 다 하기에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 책 읽는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고 있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책은요. 네, 여기 이렇게 할까요? 네. 지적도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이 오르는 지적도의 비밀인데요. 작가는 전종철이라는 작가세요. 작가에 대해서 잠깐 보면 재테크의 3대 분야인 부동산, 세무, 주식을 동시에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전문가다. 그는 다양한 저술 활동과 강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전유물인 투자 기법을 대중화하고 과학적인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토지 투자의 멘토,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토지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네요. 네, 토지를 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아파트를 사고 팔거나 상가를 사서 수익을 이제 올리시거나 하는 것과 다르게 토지는 또 토지 나름대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이렇게 떼서 거기 적힌 뭐 용도 구역 뭐 이런 거부터 보고 거기 그려져 있는 이렇게 선들, 빨간 선들을 보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요 지적도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 적혀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내가 땅을 사거나 또는 거기다가 건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지 뭘 잘 살펴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아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오히려 이 책이 이게 비밀이라고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험에 공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봤더니 이제 시험 친 지 1년 넘어가니까 공법이 또 좀 잊어버린 것도 많고, 공법 중에서 요 지적도의 비밀에 나온 이제 이 부분 말고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지적도를 보고 우리가 건축에 관련된 것들을 좀 연결시켜보고 하는 교과서로서 이렇게 책꽂이에다 꽂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시면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책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챕터 1 천의 얼굴 토지의 가면을 벗겨라. 지적도는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만큼 공부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에 대한 얘기, 등기부 등본에는 권리 관계가 나오는 거고 사실 관계는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나오고 또 지적도, 임야도 이제 그걸 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토지 공부의 시작과 끝,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거 항상 뭐 토지는 저희가 들어오면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부터 딱 해놓고 그걸 보면서 이제 분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챕터 2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분석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 및 지역, 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해주는 서류를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어떤 토지 위에서 개발 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민원이 원하는 행위나 건축물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첫 번째 증명서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이다. 우리가 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접할 때 처음에 주소를 받은 다음에 먼저 이제 보통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야 되는데 어디 가서 떼서 보느냐? 일단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전반적인 걸 볼 때는 그 루리스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민원 24에 들어가면 일단 토지 대장, 그다음 도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해서 루리스라고 있어요. 그 루리스에 가면은 이건 발급용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고 이렇게 분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보실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이제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일사편리에서 일사편리 들어가시면 지적도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공시지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을 한 번에 이렇게 서비스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또 토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자주 들어가서 보는 밸류맵이나 디스코 그런 사이트들도 우리가 들어가서 정보들을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거예요. 일단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 보시면 우리가 공법 시험 칠 때 많이 보던 것들 다 나와 있죠. 지목이 뭔가 들어보시면 다 알 텐데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전, 답, 과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이 총 28가지의 지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땅, 대, 이제 그런 거라든지, 도로는 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떼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렇게 떼서 이게 이제 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전이나 또 임야 그런 걸로 되어 있는지 보고, 여기다가 나중에 어떤 토목 작업을 해서 나중에 대로 이렇게 바꾸고 이제 이런 것들 이루어지게 되죠. 그 얘기가 지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에 먼저 펼쳐집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여기 책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 예에 대해서 여기는 주유소 용지고 그 옆에 공장 용지이고, 그래서 여기 이런 데는 뭘 지을 수 있고 이런 설명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지목에 대한 게 챕터 3에 나와 있었고, 챕터 4는 용도 지역으로 배우는 지적도의 비밀. 이 용도 지역이 사실 좀 저희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기도 하네요. 21개의 용도 지역이 있어요. 도관, 농자, 그렇게 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지역,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도시지역은 또 주상공녹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녹지 지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좀 자세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지를 팔고 사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녹지 지역의 전, 답, 임야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개의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리해서 말하면 용도 지역에 의하여 해당 토지에서의 4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 등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용도 지역 21개의 용도 지역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이제 그 부분들을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5, 6, 6, 5, 7 이렇게 열심히 외웠던 기억나네요. 건폐율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건폐율, 용적률 이야기 여기서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지역 보존 녹지 지역에 전이다, 답이다 이랬을 때 거기에는 용적률, 건폐율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거 지울 수 있고 없고, 그거 사실은 다 이제
찾아가면서 확인하고 다 봐야 되죠. 특히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을 때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것들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놨고요. 네, 용도 지구로 배우는 지적도의 비밀 챕터 5인데요. 네, 용도 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 방화, 방제, 보전, 시설, 보호, 취락, 개발 진흥, 뭐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이제 설명과 함께 또 예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은 용도 구역으로 배우는 지적도의 비밀 챕터 6인데요. 국계법상 규정된 용도구역은 4가지가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또 법들이 어떤 제한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 한번 또 정리해 보시고.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보셨나요? 네. 시가화 조정구역이 뭘까요? 여기 보면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시가 막 이렇게 개발돼가지고 막 건물 올라오고 이런 거요.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구역의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에 대한 설명도 있고 또 그런 제한이 있을 때 여기 어떤 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법적인 내용 여기 이제 다 같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교과서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챕터 7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는 지적도의 비밀.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부르잖아요. 그 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아무거나 뭐 짓거나 뭐 개발하거나 할 수 없는데 이제 어떤 이축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 토지의 종류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개발 제한 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토지. 이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기 내용 보면 나오죠. 또 취락지구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그 다음 네 번째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그 각각 이제 어떤 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네, 여기 이제 뭐 이택, 협택 들어보셨나요? 이주자 택지, 협의 수용자 택지, 뭐 이런 것들, 생활대책용지, 요거는 이제 상가 땅지. 네, 그런 얘기들 나와요. 재밌는 얘기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책 보시면 좀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8 농지와 산지로 배우는 지적도의 비밀. 실제로 농지나 그 임야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 토지 다루다 보면 그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거기 나중에 허가 받고 또 뭐 건물 올리고 그래서 대로 지목을 바꾸고 뭐 이런 작업들 이루어지죠. 농림지역은 대부분 이제 농업진흥지역이 되고 산지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농지는 농업 이제 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보통 구분을 하고 그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어요. 요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 어느 쪽이 더 규제가 셀까요? 궁금하시죠? 이 책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은 뭘까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 확보와 수질 보호를 위해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지역에서는 내가 뭔가 땅을 사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것도 이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9이 도로로 배우는 지적도의 비밀. 우리 건축하려면은요, 도로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도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특히 우리 맹지 잘못 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생기죠. 그래서 맹지,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도로로 접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맹지하고 같은 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접도구역 그런 거 진입로가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요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10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것도 저희가 시험 칠 때 한참 열심히, 요거 중개사법에 나왔나요?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죠.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하고 이 나중에 마지막에 허가가 될 때까지 그게 이제 좀 유보되어 있는 그 용어가 있죠. 여기 있네요. 허가구역에서 이제 매매 계약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 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허가를 받은 시점이 아니고 계약 시점으로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된다. 그래서 이거 뭐 유동적 무효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공부했던 기억 나네요. 네, 그렇게 이제 허가구역에 대한 이야기. 이 허가구역에 있는 땅은 사시면 그 이제 허가된 그 상태로 뭐 몇 년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걸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았을 땐 제재도 따르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몇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땅이 이렇게 그 용도가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야기하는 것까지 해서 이 책이 페이지가 많습니다. 볼까요? 거의 500페이지에 가까운 좀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토지를 앞으로 사실 투자가 우리가 아파트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이제 잘 알고 지내는 고상철 교수님이 또 이 공법과 토지 투자의 또 대가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 항상 이제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또 거기다 그 가치를 더 높이는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공부하는데 필요한 이야기 뭐 그때 그 교육을 받았을 때도 다 거의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 한 번 더 복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쪽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그쪽 개발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 지적도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